검찰과 결탁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성태 증인? 답변 해도 됩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화영 부지사님은 뇌물이 6년이고 양갈법이 1년 6개월입니다. 실제로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상식적으로 국가보안법이 됐든 외환거래법이 됐든 이렇게 유증한 수사를 받았는데 예. 검찰에서 다 집행유예를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방영철은 뇌물 혐의로 받은 걸 제가 주범이 됐고 방영철 하범돼서 집행유예를 풀어줬다는 얘기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안보수도 그렇고 이화영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문제 뭐냐면 검찰 입장에서 약점을 잡아서 수사를 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2023년 5월 17일 날 이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 당시 5월 17일 비포 애프터가 달라요. 가장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화영의 진술이 바뀌는 거예요. 이화영이 뭐가 바뀌냐면 그전에는 박상영 검사가 얘기하더라도 협조를 하지 않아요. 근데 협조를 언제 하냐면 5월 17일 날 협조해서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정도면 되겠냐. 그러니까 제가 오늘 김성태 증인을 처음 뵙습니다. 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물 같아요. 오늘 보니까요. 제가 그 오늘 오전 증인의 말씀 듣다 보니까 속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쓰셨거든요. 속죄하고 있다. 그 속죄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제 자신이 많이 부족했던 이런 부끄러웠던 거 이런 것들 속죄하고 있다는 말씀. 예. 그 김성태 증인의 가까운 분 두 분을 꼽으라고 하면 방용철, 조경식 부회장 이렇게 꼽을 수 있을까요? 방영철하고 오래된 친구지만 조경식 형도 오래됐지만 자주 보지를 못하는. 예. 근데 조경식 부회장은 지난번에 이 청문회에 나와서 해외 출장을 가면은 김성태 회장과 같은 스위트룸을 같이 쓰면서 투숙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필리핀에서도 같이 투숙을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같이 잔 적도 있고 안 잔 적도 있고. 예. 방용철 씨하고는 같이 잡니까? 방을 같이 쓰진 않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더 가깝다고 생각할까요? 방용철보다 조경식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같이 투숙하고 방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 가까운 사람하고 쓰죠. 근데 조경식 부회장은 필리핀에서 이혼함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고요. 예. 방용철을 이혼함을 봤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분인데.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경식 회장은 같이 방을 써요. 친구들하고 같이 방 쓰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죠.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 방에 아닙니까? 썼는데 같이 뭐 24시간 있었다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안 것처럼 됩니다, 지금. 방용철 회장보다 조경식 회장이 가까운데 조경식 회장은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고 방용철은 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 말을 더 우리가 신뢰하냐면 방을 같이 쓰고 아주 가까운 사람 얘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영철은 저랑 같이 일을 30년 했고요. 예, 예. 조경식 제가 상식적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조경식 그냥 방을 같이 쓰고 아니, 필리핀에서 같이 호텔에 투숙했다고 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측근이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또 따져볼 수 있잖아요. 가신들이잖아요. 가신들 쉽게 얘기하면 가신들의 경우가 두 가지의 필요 충분히 조건 갖췄을 때 그 사람의 이제 진술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적대 세력과 결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모시고 있는 주군이 상당히 어려울 때, 몰락할 위기가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안위의 위기가 올 때,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적대 세력과 연합과 결탁한다. 이게 보통의 생각의 수준이죠. 근데 방용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면 수사를 받아요. 이화영과 같이 공범인데 외환거래법, 국가보안법 다 집행유예 받는데 이화영은 7년 8개월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방용철은 검찰과 결탁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성태 증인? 답변 해도 됩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화영 부지사님은 뇌물이 6년이고 양갈법이 1년 6개월입니다. 실제로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얘기를 게
상식적으로 국가보안법이 됐든 외환거래법이 됐든 이렇게 유증한 수사를 받았는데 예. 검찰에서 다 집행유예를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아니, 방영철은 뇌물 혐의로 받은 걸 제가 주범이 됐고 방영철 하범돼서 집행유예를 풀어줬다는 얘기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안보수도 그렇고 이화영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문제 뭐냐면 검찰 입장에서 약점을 잡아서 수사를 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2023년 5월 17일 날 이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 당시 5월 17일 비포 애프터가 달라요. 가장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화영의 진술이 바뀌는 거예요. 이화영이 뭐가 바뀌냐면 그전에는 박상영 검사가 얘기하더라도 협조를 하지 않아요. 근데 협조를 언제 하냐면 5월 17일 날 협조해서 경기도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정도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라는 답변이 오고 5월 20일 날 김성태 회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들이 수원지검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더 이상 많이 괴롭히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어제 좀 나아졌어. 이화영이가 어제 좀 다 얘기해가지고 난리 났지. 그것들 수원지검 다 좋아가지고 딱 악의가 맞는 거예요. 5월 17일 날은 그런 날인 거예요. 저희가 왜 연어냐 술이냐 이 얘기도 있고 본질은 뭐냐. 5월 17일 날 이화영의 진술이 바뀌면서 아까 얘기한 자신의 안이 이 문제가 되니까 적대 세력이 검찰과 결탁하는 시점이 언제냐. 5월 17일이라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그날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 김성태 증인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김성태 증인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제가 하나만 마지막 드릴게요. 지금 김성태 증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지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대신해서 돈 갖다 줍니까? 맞죠.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한 번도.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하죠. 야, 그 사람 꼭 소개시켜줘. 내가 그 사람과 담판을 해야 돼. 이게 상식적 수준이에요. 근데 김성태 증인은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대신 대북 비용을 줬다. 대납했다.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 검찰은 김성태 증인의 가장 약한 무리인 이화영, 황영철, 안보수의 약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결탁을 하는 겁니다. 적대 세력과 결탁. 그것을 검찰이 회의와 압박을 통해서 했다라는 게 이 사건, 쌍방울 사건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성태 증인. 제가 이거 연구 많이 하고 공부해서 딱 결론 내린 거예요. 김성태 증인 이 얘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마.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니, 배신합니까? 방영철이 검찰하고 할 것도 없고요. 방영철이는 단순한 뇌물 공여자였습니다. 제가 지시해서 돈을 줬다고 이화영 씨 뇌물 줬다고 해서 방영철은 집행유예 받은 거고 저는 그런 실형을 2년유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김성태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방영철 오늘 왜 안부수 안 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김성태 증인의 가장 약한 고리는 안부수, 방영철 일반되게 그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